안녕하세요. 생활의 윤리 9-2강 온라인 학습 강의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구단은 과학과 기술과 윤리 중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논쟁에 관한 겁니다. 그럼 가치중립성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실판단, 가치판단, 그리고 가치중립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판단에는 크게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판단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기술해 주느냐 따라갖고 객관적인 진위, 참과 거짓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가치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이 작용하는 판단입니다. 사람마다 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의 가치 판단 요소로서는 선과 악, 미와 추, 성과 속 등 가치 요소가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 꽃은 붉다 혹은 저 꽃은 노랗다 했을 때 우리가 시각에 의하여 객관적인 진위가 가능합니다. 저 꽃이 붉은지 노란지 참인지 거인지를 사실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우리는 사실 판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저 꽃은 아름답다 라고 했을 때 개인의 미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 즉 아름다움의 기준에 따라 갖고 저 꽃이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고 추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에 따라 저 꽃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추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우리는 가치 판단이라고 합니다. 인생관 했을 때 인생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즉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가치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가치관, 인생관은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자, 오늘 다루는 가치 중립성은 바로 양극단의 가치, 즉 선과 악과 같은 것을 내리지 않고 중간에 위치하므로 바로 사실 판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루는 과학자의 가치 중립성의 문제에 있어서 가치 중립성이라 바로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 판단입니다. 자, 그럼 가치 중립성의 논증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교재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백에다 노트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이 논쟁 자체는 근대의 과학과 현대의 과학자에 의해 분리됩니다. 먼저 근대의 과학자들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때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과학을 우리는 과학을 위한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과학자는 자신이 하는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객관적인 지식, 즉 객관적인 과학 지식을 창출하면 되지 자기가 탐구하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인류에게 선할 것인가 악할 것인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가 만든 모든 과학 지식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에게 있지 않고 그러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 즉 유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즉 결과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과학 지식들이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경파괴 문제, 핵무기 등 인류를 파괴로 이끄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양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 중립적 입장에 속하는 사람들은 근대의 모든 과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오펜하이머, 즉 원자핵의 아버지, 그리고 실존주의자인 야스퍼스가 여기에 속합니다. 거기에 반하여 가치중립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 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현대의 슈바이처입니다. 이 슈바이처인 사고를 반성적 사고에 의한 지혜라고 합니다. 즉 반성적 사고, 과학적인 지식 자체가 인류에게 선할 것인가 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사고를 우리는 반성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을 인간을 위한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과학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과학적인 실험이 인류에게 선할 것인가 아니면 악할 것인가를 자신의 양심에 의하여 판단하여 인류에게 선보다 악을 끼칠 과학적인 탐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파멸을 이끄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의 양산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과학자에게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바로 노벨, 슈바이처, 하이젠베르그, 그리고 실존주의자 하이데어 데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에 들어가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입장. 아까 얘기했죠. 근대의 과학자 중심입니다.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지 이 과학기술 자체를 생산하는 과학자에게 그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지식을 얻어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과학자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양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실을 다루는 과학기술과 가치를 다루는 윤리는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과학기술은 윤리적 규제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자, 사실 다루는 과학기술, 즉 자연적인 현상을 다루죠. 자연적인 현상, 즉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나무 잎이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부터 원리 법칙을 만들어내는 자연과학과 자연과학적인 기술은 사실 판단이므로 그 자체가 인류에게 선할 것인가 악할 것인가 하는 윤리적인 판단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번째, 과학기술을 윤리적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시도는 과학기술을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기술과 과학적인 지식을 탐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때 사실 판단, 즉 가치 중립적인 것은 대표적인 바로 자연적인 현상,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진인냐, 유인냐, 팩트 체크하자고 하죠. 즉 사실 판단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사건이나 사실 등이 바로 사실 판단에 속합니다. 그리고 1단원의 기술 윤리학이 바로 사실 판단입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슈바이처에서 이끌어지죠. 자, 슈바이처는 바로 이러한 사고를 반성적 사고에 의한 지혜라고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죠.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과 달리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정당화 과정이란 것은 바로
학문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당화 과정 앞에다 써서요. 학문적인 객관성을 말합니다. 과학자가 탐구한 과학적인 지식과 과학기술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고 타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옆에 설명 보죠. 과학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때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지는 않는다. 즉 정당화 과정은 바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한 연구 과정에서는 객관적 가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객관적인 지식이면 된다. 라는 얘기죠. 즉 정당화의 과정, 즉 학문으로서의 정당화의 과정은 바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 즉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그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 자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 중립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죠. 어떤 내용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서는 바로 가치관이 작용합니다. 가치 판단이 작용합니다. 또한 더불어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바로 가치 판단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옆에 설명 보죠. 과학기술이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자,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때는 개인의 가치관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 사회적 필요,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가치관이 개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과학자들의 연구가 대부분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공공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개입된다고 봅니다. 목적을 위한 어떤 가치관, 목적이 사람마다 달라지죠.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개입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정당화의 과정은 바로 학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학문 자체는 바로 객관적이고 보편지고 타당성만 지니면 됩니다. 즉 주관적인 가치관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가치 중립적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어떤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 어떤 목표에 의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 즉 선택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바로 가치 판단이 작용합니다.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분리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과학기술의 자유 또한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당화의 의무와 윤리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답니다. 자, 윤리적 책임, 즉 가치 판단이 따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과학기술이나 과학지식을 탐구하는 과학자는 그 자신이 탐구한 과학기술과 과학지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인류를 위하여 파괴하는 그런 과학기술 자체는 과학자 양심에 의해서 배제되어야 된다. 연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므로 즉 인간에게 불가분 관계, 인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인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독립적인 영역, 즉 선과 악의 개념에서 분리된 독립적인 영역, 즉 가치 중립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독립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이란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치 중립성을 옹호하는 야스퍼스와 가치 중립성을 비판하는, 즉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하이데거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죠. 위의 내용은 바로 가치 중립성을 옹호하는 야스퍼스 입장이고요. 밑의 내용은 바로 가치 중립성을 비판하는 하이데거의 입장입니다. 자, 위의 내용부터 보죠. 어떻게 분명한 것은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가치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바로 야스버스의 내용입니다. 자, 밑에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봅니다.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즉 어떤 기술로서 사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 기술의 본질 자체는 목적이 있다. 즉 인류에게 선할 것인가, 선하게 활용될 것인가, 악하게 남용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기술 자체가 객관적이고 양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죠. 자, 밑에 그 줄로부터 세 줄 밑에 보죠.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맡겨진다. 즉 인간의 삶 자체가 기술의 노예가 된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한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기술의 노예가 돼서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술이 주인이 아니라 이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수단이고 인간 자체가 바로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설명 보죠. 야스퍼스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자, 무관하다. 이 얘기는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겠죠. 즉 가치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 자체의 발전 도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다. 즉 가치 중립적일 뿐이다. 단지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결과에 대한 책임, 그것은 유저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반면 하이데거는 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수단이라고 파악한다. 즉 그 기술 자체의 본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하여 기술의 노예가 된다고 봅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기술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얘기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과학기술은 자연현상으로부터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내고, 자, 객관적인 지식, 바로 과학기술, 즉 지식은 객관적이면 된다. 가치중립적인 사고죠. 더 읽어보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이므로 과학기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바로 가치중립적이죠. 여기서 객관적 지식이란 것, 그리고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추론해야 됩니다. 보기 보죠.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다. 그리고 그렇죠. 위에 내용에 해당합니다. 과학기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롭다는 것은 내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윤리적 평가가 뭡니까? 과학기술 자체가 인류에게 선하다, 인류에게 악하다라고 내린 것을 우리는 윤리적 평가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자유롭다, 내릴 필요가 없다. 바로 가치중립적이죠. 그래서 기억리언이 바로 가치중립적인 입장입니다. D급 보죠. 과학기술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자, 결과는 과학자에게 있다. 아니죠. 가치중립적인 사람들은 책임은 과학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저에게 있다고 보죠. 사용자에게 있다. 그래서 D급은 가치중립적이 아닙니다. 가치중립적인 주장이 되려면 대한 책임은 바로
사용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죠. 리얼 보죠. 과학기술은 특정 목적이나 가치의 영향을 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판단을 요구하죠. 그래서 리얼도 가치 중립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것은 기억, 니은, 답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기술의 이론적 정당화 과정은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이 안 된다. 바로 가치 중립적이다. 다른 분야의 영역에서 독립적이다. 바로 가치 중립성을 의미하죠. 하지만 자, 앞의 내용에 반대하죠. 과학기술의 연구 대상, 선정, 결과. 그렇죠.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치 중립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이 내용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가치 중립에 대한 반대 의견이죠.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된다. 과학자들은 이런 내용이게 되겠죠. 1번 보죠. 과학기술의 전과정은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주장이죠. 2번 과학기술의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되지는 않는다.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것은 가치 중립적. 3번 보죠. 과학기술을 통하여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 보편적 법칙,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는 가치의 개입이 돼서는 안 된다. 과정에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을 통하여 보편적 법칙을 통해서는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죠. 이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죠. 과학 지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게, 여기서 과학 지식의 객관적 타당성,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죠.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치가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 개입돼서는 안 되죠. 3번, 4번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이나 과학 지식에 대한 합당성을 의미합니다. 합당성. 둘 다가 가치 중립적이 되어야 됩니다. 5번 보죠. 과학기술의 연구 대상 선정 과정, 즉 선택하는 문제. 얘는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즉 가치 판단이 개입돼야 된다. 바로 가치 중립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은 9단은 과학기술과 윤리 중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의 논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과학지식 자체에 대한 과학자들의 가치 판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하서의 책임윤리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